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요구사항에서 인터 VLAN 라우팅, 즉 VLAN 간 라우팅을 설정을 완료해 줬습니다. 자, VLAN 간 라우팅 설정까지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요구사항에 나오는 6번까지 설정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ISP 구간, 즉 DLS1과 ISP 라우터 사이, 그리고 서울 라우터와 ISP 라우터 사이 이 구간의 IP 주소를 할당해 주시고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은 먼저 DLS1 스위치로 가셔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DLS1 스위치에서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하시고 현재 ISP 라우터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패스 이더넷 0/24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IP 주소를 설정을 해주시는데 DLS1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2 기능으로 동작을 합니다. 마찬가지 패스 이더넷 0/24번 인터페이스도 기본적으로 L2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IP 주소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no 스위치 포트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L3 인터페이스로 동작을 먼저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신 후에 IP 어드레스 그리고 IP 주소를 설정하시는데 현재 DLS1과 ISP 라우터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는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 1번하고 2번입니다. 그럼 DLS1 스위치에 20.20.20.1번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구하신 서브넷 마스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 셧다운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LS1 스위치 설정이 됐고 다음 ISP 라우터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ISP 라우터는 마찬가지 저희가 보기 편하도록 먼저 장비 이름을 ISP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DLS1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패스 이더넷 0/0번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를 20.20.20.2번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DLS1과 ISP 라우터 사이에는 네트워크 주소 20.20.20.0번 브로드캐스트 주소 20.20.20.3번입니다. 그럼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하고는 20.1번과 20.2번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DLS1이 20.1번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남는 주소인 20.2번을 ISP 라우터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 셧다운까지 하셔서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DLS1과 ISP 라우터 사이에 IP 주소 설정이 끝났으니까 반대쪽 서울 라우터와 ISP 라우터 사이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인터페이스 시리얼 0/0번으로 들어가셔서 IP 주소 20.20.20.5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 네트워크 주소는 20.20.20.4번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20.20.20.7번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하고는 20.5번과 20.6번 두 개의 주소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20.20.5번을 ISP 라우터에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자, 엔터 하시고 노 셧다운으로 인터페이스를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SP 라우터에 설정을 해주셨으면 이제 반대쪽 서울 라우터 가셔가지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을 하시고 자, 서울 라우터에 ISP 라우터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시리얼 0/1번 설정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IP 주소 남는 IP 주소인 20.20.20.6번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노 셧다운으로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7번에 나오는 ISP 구간 IP 주소를 모두 다 설정을 해줘 봤습니다. 이제 DLS1, ISP, 그리고 서울 라우터까지 세 대의 라우터에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DLS1 스위치부터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다음에 라우터 명령을 이용하셔서 사용할 라우팅 프로토콜 OSPF를 지정하시고 프로세스 아이디는 100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LS1 스위치에서 이제 네트워크 명령을 이용하셔서 두 가지 광고할 네트워크와 광고할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DLS1에서는 광고할 네트워크 211.255.50.1번 즉 VLAN 10번이죠. VLAN 10번을 광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211.255.50.65번 VLAN 20번입니다. VLAN 20번 역시 광고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VLAN 10번과 VLAN 20번을 ISP 라우터에게 광고하겠다 설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할 방향, 현재 DLS1이 ISP 라우터와 연결되어 있는 방향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할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20.20.20.1번은 현재 ISP 라우터와 연결되는 Fast Ethernet 0/24번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Fast Ethernet 0/24번 인터페이스 방향으로 이 두 개의 네트워크 정보를 광고하겠다는 겁니다. 자, DLS1 설정을 다 해주셨으면 ISP 라우터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전역 설정 모드에서 라우터 명령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명령어 네트워크 20.20.20.2번 0.0.0 에리어 0번으로 그럼 현재 ISP 라우터는 광고해야 되는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20.20.20.2 즉 DLS1입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DLS1인데 DLS1 방향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20.20.20.5번 0.0.0 에리어 0번 자,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20.20.20.5번 즉 서울 라우터와 연결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서울 라우터와 연결된 인터페이스 방향으로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잘 맞게 하셨으면 현재 ISP 라우터에서 로딩 투 풀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211.255.50.65번 DLS1입니다. DLS1 라우터와 네이버 관계를 정상적으로 형성을 했고 링크 상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동기화가 완료됐다는 걸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즉 OSPF가 잘 동작한다는 메시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서울 라우터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명령을 이용해서 사용할 라우팅 프로토콜 OSPF를 지정해 주시고 네트워크 192.168.10.1번 0.0.0 에리어 0번 VLAN 40번을 광고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네트워크 192.168.10.129번 자, 이번에는 VLAN 30번을 광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광고할 방향 20.20.20.6번 즉 시리얼 인터페이스로 광고를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하시고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OSPF 메시지가 올라오시는데
보시게 되면 MBR 네이버입니다. 20.20.20.5번 즉 ISP 라우터와 네이버 관계를 형성을 했고 로딩 투 풀 링크 상태 정보를 주고받아서 링크 상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동기화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Z 하셔서 show IP 라우트를 해보시면 라우팅 테이블에 211.255.50.0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 211.255.50.64에 대한 경로 정보, 즉 VLAN 10번과 VLAN 20번에 대한 경로 정보를 DLS1이 ISP 라우터에게 알려주고 ISP 라우터가 서울 라우터에게 알려줘서 서울 라우터 라우팅 테이블에 이 두 경로 정보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 정보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셨으면 자, 오른쪽에 VLAN 40번 PC로 가셔서 핑을 211.255.50.62번으로 즉 VLAN 10번에 있는 PC입니다. VLAN 10번에 있는 PC에 핑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핑을 211.255.50.126번으로 해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것을 마찬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과 서울 지역에 이상 없이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8번 라우팅 설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9번 NAT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AT 설정은 사설 IP 네트워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을 여기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공인 IP 211.255.10.0으로 동적 NAT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라우터로 가셔서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을 하시고 자, 동적 NAT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액세스 리스트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사설 IP 네트워크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별자 번호는 1번으로 그리고 permit 허용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192.168.10.0 그리고 와일드카드 마스크 0.0.0.25 자,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0.0.0.25 사용하시게 되면 사설 IP 범위를 192.168.10.0번부터 192.168.10.255까지 즉 서울에 있는 모든 IP 범위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설 IP 범위를 지정해 주셨으면 다음 IP NAT full 명령을 사용하셔서 공인 IP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풀네임은 서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 IP의 시작 주소 211.255.10.1번 그리고 공인 IP의 끝나는 주소 211.255.10.254번으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시작 주소와 실제 사용 가능한 마지막 주소를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마스크 명령어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사설 IP 범위와 공인 IP 범위를 지정을 해주셨으니까 두 가지를 매핑하실 수 있는 구문 IP NAT inside source list 1번 풀 서울을 넣어주셔서 사설 IP와 공인 IP를 매핑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하시고 자, 그러면 매핑까지 시켜주셨으면 이제 마지막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사설 IP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inside 그리고 공인 IP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outside 즉 외부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를 outsid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사설 IP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는 현재 서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0.30 서브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셔서 IPNAT 인사이드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VLAN 40번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0.40 인터페이스에서 IPNAT 인사이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인터페이스 시리얼 0/1번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부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때문에 IPNAT outside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NAT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VLAN 40번으로 가셔서 핑을 211.255.50.62번 즉 VLAN 10번에 있는 PC입니다. 핑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통신이 되지 않을 겁니다.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통신이 되지 않는 이유는 NAT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란색 VLAN 40번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통신을 시도했을 때 PC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사설 IP 주소를 가지고 서울 라우터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서울 라우터에서는 현재 NAT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한 공인 IP로 변환을 해서 목적지 VLAN 10번까지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런데 VLAN 10번에서는 응답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낼 때는 사설 IP가 아닌 공인 IP로 만들어서 보내게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DLS1과 ISP 라우터에서는 저희가 지금 지정한 공인 IP 211.255.10.0에 대한 경로 정보를 DLS1과 ISP 라우터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DLS1에 특권 모드로 이동하신 다음에 Show IP Route 해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 IP 대역 211.255.10.0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AT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IP 주소를 공인 IP로 바꿨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이 되도록 서울 라우터 가셔가지고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 IP 네트워크 211.255.10.0 네트워크를 OSPF로 광고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페이스 루프백 0번이라는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루프백 0번이라는 인터페이스는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상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IP 주소 211.255.10.1번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IP는 저희가 지금 광고하고자 하는 공인 IP 주소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P OSPF 네트워크 포인트 투 포인트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공인 IP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주소를 OSPF에서 광고하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라우터 OSPF 100번 라우터 설정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네트워크 211.255.10.1번 0.0.0 에리어 0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OSPF는 211.255.10.1번 이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 주소를 다른 라우터들에게 광고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DLS1 라우터로 가셔서 Show IP Route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LS1 라우터에 211.255.10.0 네트워크 지금 서울 지역에서 사용하는 공인 IP 네트워크가 광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VLAN 40번 PC에서 핑을 해보시게 되면 이상 없이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9번까지 설정을 쭉 해봤습니다. 다음 10번 ACL 설정입니다. 보시게 되면 VLAN 20번 웹서버에는 대구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즉 웹서버가 외부 서울 지역에서는 웹서버에 접근할 수 없고 대구 지역에서는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설정은 DLS1 스위치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역 설정 모드로 이동하시고, 자, 명령어는 액세스 리스트. 현재 웹서버로 접속이 안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확장 ACL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deny 구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부터 조건을 넣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조건이 프로토콜을 넣어 주셔야 돼요. 웹서버로 접근이 안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프로토콜은 TCP, 그리고 출발지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호스트 211.255.50.126번 웹서버죠. 즉 출발지 주소가 모든 네트워크, 그리고 목적지가 웹서버인 데이터에 대해서 ACL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포트 번호는 현재 웹서비스이기 때문에 80번. 자, 웹서비스에 대해서 거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엔터하고, 자, 그런데 ACL은 중요한 사항이 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거부에 의해서 거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ACL은 하나 이상의 허용 구문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대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VLAN 10번도 VLAN 30번과 VLAN 40번과 통신할 수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액세스 리스트 100번 permit 프로토콜은 IP, TCP와 UDP, 그리고 모든 프로토콜을 통틀어서 하는 IP를 넣으시면 되겠고, 출발지는 모든 네트워크, 목적지는 모든 네트워크. 즉 위에 나오는 이 조건에 일치하는 것 외에는 허용시켜 줄 수 있는 허용 구문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CL 구문을 만들어 주셨으면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적용은 인터페이스 패스 이더넷 0/24번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셔서 IP 액세스 그룹 100번을 in으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스 이더넷 0/24번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ACL 필터링을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출발지 주소가 모든 네트워크고 목적지가 웹서버로 가는 웹과 관련된 트래픽은 거부되고 그 외에는 허용되도록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ACL이 잘 적용됐는지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AN 40번에 있는 PC로 가셔서 이쪽 커맨드 프롬프트 옆에 보시게 되면 웹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자, 웹브라우저의 URL 부분에 211.255.50.126번 웹서버의 IP를 넣으시게 되면 자, 리퀘스트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웹서비스를 웹서버에게 요청을 했는데 웹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커맨드 프롬프트로 가셔서 VLAN 10번에 있는 PC와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VLAN 10번에 있는 PC와는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VLAN 40번, VLAN 30번은 현재 웹서버로 접속을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구 지역 내부에 있는 VLAN 10번 PC에서는
VLAN 20번 웹서버로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ACL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10번까지 설정을 해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포트 보안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보안은 대구 지역에 있는 ALS1 스위치에 PC를 정적 포트 보안으로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폴로지를 보시게 되면 VLAN 10번 PC 옆에 맥 주소를 적어 놨습니다. 이 맥 주소만 패스 이더넷 0/1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적 포트 보안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LS1 스위치로 가셔서 자, 저역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다음에 자, 인터페이스 패스 이더넷 0/1번에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포트 보안을 먼저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스위치 포트 시큐리티 맥 어드레스 0060.7048 20C9 여기 PC의 맥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패스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로는 이 맥 주소를 가진 PC만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적 포트 보안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적 포트 보안이 만약 ALS1 스위치에 연결되는 PC가 많다라고 하면 각 포트마다 연결되는 PC의 맥 주소를 일일이 지정해 주시는 게 정적 포트 보안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공부한 VLAN부터 NAT까지 다양한 설정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폴로지에서는 모든 PC마다 통신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봤고요. 보안을 높이기 위한 ACL 설정과 NAT 설정 그리고 VLAN 설정까지도 한번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식을 따라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대구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학교의 학과를 VLAN마다로 나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회사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각 부서마다 VLAN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VLAN과 VLAN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L3 스위치를 이용한 라우팅이나 라우터 오너 스틱을 구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위해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혹은 정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설 IP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공인 IP로 변환하기 위한 NAT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높은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라우터나 L3 스위치에 ACL을 적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VLAN부터 NAT까지 종합적으로 설정을 한번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은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실제 패킷 트레이서 파일을 Y클래스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직접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